안녕하세요. 경기 팟캐스트 성남로드 진행을 맡은 차선정입니다. 성남의 위례 신도시에서 만난 역사수변공원에 가면 처음 반기는 건 왕이나 유적지도 아닌 바로 물놀이장이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은 카페를 찾고 길 한가운데로는 트램이 지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책로를 조금만 따라가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소선호와 온조가 나오고 십제가 백제가 되고 고구려 무덤까지 등장합니다. 신도시 공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고대사 한복판을 걷게 되는 이곳. 오늘 성남로드 3편은 위례 역사수변공원 시간을 담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위례 역사수변공원 코스를 함께 다녀온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오늘 저는 위례라는 이름과 백제 건국 이야기, 소선호와 온조, 비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계숙입니다. 저는 위례 역사수변공원의 공간 구성, 물길, 소서루, 고구려 석실묘 같은 현장 포인트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코스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본국사나 돈촌 이진묘역은 오래된 사찰과 묘역을 직접 만나는 코스였다면 오늘 가볼 곳은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안에서 산책을 하면서 오래된 역사 이야기를 찾아가는 코스입니다. 그렇죠, 이승님?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공원처럼 느껴져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도 있고 산책로와 카페 거리로 이어지고 상가와 아파트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듣다 보면 이곳이 예쁘게 만든 공원이 아니라 백제와 위례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 공간이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기분을 같이 느껴보고 싶네요. 오늘 코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린이 물놀이장부터 시작할게요.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김덕희님과 처음 만나고 해설을 시작한 곳도 이곳이었거든요. 위례에는 초등학교가 여러 곳이 있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물놀이장 주변에는 카페 거리와 식당도 있어서 아이들이 놀고 씻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유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그 점이 이 공원의 특징 같았어요. 역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공간, 주민들이 걷는 길에 함께 놓여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역사를 배우려면 박물관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서 백제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면 창말이라고 쓰여진 큰 비석이 나오죠. 창말, 어떤 뜻인가요, 영신님? 네, 해설사님은 이곳이 예전부터 창말이라고 불렸다고 알려주셨어요. 비석이 있는 곳의 지명은 창곡동인데요. 창곡이라는 이름에 창고의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 옛날 남한산성으로 곡식을 올려보내기 위해 세금으로 거둔 것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서 창고가 있던 마을 창말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도시 위례 안에 옛 마을 이름이 비석으로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새 도시지만 그 아래에는 창말이라는 오래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라는 이름 자체도 풀어주셨어요. 아마 두 분도 아실 거예요. 백제의 첫 도읍지였던 위례성에서 따온 말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원뜻은 울타리를 뜻하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백제 초기에 적이나 야생 동물을 막기 위해 목책이나 토성을 쌓아 만든 방어된 성이었고 현재의 위례도 울타리 같은 링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도시 문화의 휴먼링, 자연 친화적인 에코링, 창곡천과 장지천 같은 물길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니까요. 물길과 울타리로 만든 도시. 단순히 옛 도읍지의 이름만 빌린 것은 아니었네요. 이제 백제 건국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위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백제의 시작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벽화에 소선호, 온조, 비류의 이야기가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소선호가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하해서 하남 위례성에 백제를 세우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소선호는 주몽과 함께 고구려를 세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주몽에게 유리라는 아들이 찾아오면서 왕위 계승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에 소선호는 비류와 원조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위례 신도시 현장에서 해설사님과 함께 들으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온조와 비류가 남한 이야기는 알았는데 소선호가 함께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해설사님은 소선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구려 건국에도 힘을 보탰고 두 아들과 함께 백제 건국에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태왕후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여걸이다. 이렇게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소선호가 단순히 왕의 어머니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고대 국가 형성의 주체로 이야기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설명이 꽤 있었는데 한강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죠. 네, 맞아요. 한강이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백제 시기에는 웅리하, 고구려에서는 아리수, 신라에서는 한산수, 고려에서는 열수라고 했다네요. 같은 강인데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 이제 공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제의 영역을 표시한 공간이 있었다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정자가 나오는 공간이어서 처음에는 앉아서 쉬는 곳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싼 작은 돌담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방위마다 사자성어처럼 한자가 적혀 있는데 바로 경계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동쪽은 주양, 지금의 춘천 쪽, 서쪽은 대해, 서해 바다, 남쪽은 웅천, 금강과 안성천 일대, 북쪽은 임진강과 애성강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조형물은 백제가 어느 정도의 영역을 가졌는지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성남시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면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설사님이 조금 아쉬워한 부분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역사 설명을 담은 구조물들이 더 많았는데 공원 조성이 조금 바뀌면서 일부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나무와 공원, 공간은 많아졌지만 역사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치가 줄어든 점은 조금 아쉬우셨다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민에게는 백제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네, 다음은 소소루입니다. 이름부터 소선어와 연결되죠. 소선어의 이름을 딴 누각이에요. 해설사님은 누각 이름에 대해 개인적인 아쉬움도 전하셨는데요. 소선어라는 이름을 더 정확하게 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셨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올라서면 그 아쉬움이 흩어질 정도로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성벽처럼 조성된 구조, 물길, 인공호수, 섬처럼 보이는 공간까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너편 광장에서 공연을 하면 물길 너머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코스를 돌았던 날 화창한 날씨여서 너무 좋았지만 뜨거운 햇볕 때문에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오르는 순간 불어온 상쾌한 바람이 정말 좋았습니다. 수변공원에 퍼즐을 맞춰주는 곳이네요. 공연과 축제, 휴식이 모두 어우러진 수변 광장이 있는 곳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물길이 창곡천 변인데 당시에는 물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물이 차고 분수가 나오고 철새들이 앉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합니다. 소서루에서는 또 군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영신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누각에서 멀리 보이는 밀리터리 호텔과 국방교육원 이야기를 하면서 위례 지역이 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백제시대에도 이 지역에서는 군사훈련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남한산성 아래에서 군사적 활동이 있었다고 해요. 세자가 군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던 이야기, 또 현대의 군 관련 시설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남아있는 곳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위례의 현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칸디몰과 트램길입니다. 네, 스칸디몰 구간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양쪽으로 상가가 있고 가운데에는 트램 노선이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몰 앞에 말 조형물이 있어요. 이름은 달라우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복조리처럼 행운을 상징합니다. 또 인어공주 동상도 있는데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백제에서 스칸디나비아로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의아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 아닐까요? 그리고 스칸디몰 가운데에는 트램길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개통될 국내 최초 무가선 친환경 노선입니다. 계획대로 운행이 된다면 이 트램길 역시 위례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저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역사 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영신님? 네, 벽화 중에는 백제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이야기를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루하시라는 다리를 설명하셨어요. 현재 일본의 3대 진기한 다리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교각 없이 목조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리 밑에 기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루가 원숭이, 하시는 다리라는 뜻인데요. 원숭이들이 서로 몸을 이어 다리를 건너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 유명한 칠지도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가지가 7개 달린 칼인데 근초고 왕이 일본 외왕에게 준 하사품이라고 학창시절에 배웠죠. 그리고 이 칠지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금속에 글자를 새기고 금을 입히는 기술이 당시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기술과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벽화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 금동 반가 사유상, 백제 기와와 수막새 문양 같은 유물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또 어라하, 어루하 같이 처음 듣는 말도 있었어요. 백제에서 관리들이 왕을 어라하, 왕비를 어루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라하 만세, 어루하 만세 이렇게 왕과 왕비를 칭송했대요. 역사 속 낯선 단어들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역사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구려 횡혈식 석실묘입니다. 백제 시대인데 고구려식 돌방 무덤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하면서 이 지역에 고구려 세력이 들어왔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방 무덤은 위례뿐 아니라 판교 개발 당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교 박물관에 가면 관련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역사 수변공원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판교 박물관까지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성남 곳곳의 역사 유적을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서둘러 온조각으로 이동할게요. 이 코스의 마무리 지점이죠?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온조각은 백제를 세운 온조왕을 기리는 공간이에요. 이곳을 설명하면서 건물 이름에도 위기가 있다는 설명도 함께 해주셨어요. 전, 당, 합, 각, 제, 헌, 누, 정 이런 식으로 건물 이름에 따라 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각은 전이나 당을 보조하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해설사님이 온조각에 대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셨죠? 네, 온조왕은 백제를 세운 인물인데 그를 기리는 공간이 작은 온조각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해설사로서 조금 송구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앞으로 더 잘 살려야 할 역사적 가능성도 있는 공간이네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이번 코스 어떠셨나요? 영신님? 네, 위례 역사 수변 공원이라는 명칭답게 역사와 상징물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그래서 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냥 상징로인 줄 알고 갔다가 역사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니까 아직 펴보지 못한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어요.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두 분과 함께 한 이 시간이 유익했고요. 청취자분들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례 역사 수변공원을 함께 걸어본 이 시간 어떠셨나요? 아이들의 물놀이장에서 시작한 길은 창말 비석, 백제 벽화, 소서루, 온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도시처럼 보이는 위례 안에도 오래된 이름과 나라의 시작을 기억하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공원을 걷게 된다면 좋은 풍경도 마음껏 감상하고 그 안에 숨은 이름들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남로드 위례 역사 수변공원 시간을 담다는 여기까지입니다.